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최강울 의원이 깐죽거리는 한동훈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혼자만 잘난 한동훈의 앞날을 걱정하는 쓴소리인 만큼 잘 새겨들었으면 하는데요. 한동훈이 잘 알아들어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됐으면 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서 지문으로 쭉 가는데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감사원에서 지침을 안 본다?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다는 겁니까? 저는 감사원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답변만 하십시오. 감사원에 열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틀린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열람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첫째, 그리고 둘째, 그리고 예, 답변만 하십시오. 그리고 떡값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떡값을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국민 앞에 주장을 하시면 지금 그건 뉴스타파의 뇌피셜 뿐이잖아요. 자, 의원님, 박영진 의원. 2017년에 지금 자, 장관님, 답변은 저를 보고 하십시오. 2017년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략적인 이유는 이건 2017년에 여러 가지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이 선관위와 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영수증 이중 제출해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영수증이 있고 그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저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죠.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이 이게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세금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 판결의 취지대로 잘 집행 공개되고 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2017년 1월부터 뭐 5월까지의 증빙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뭐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하신 적이 있죠.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달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게 또 월별이에요. 예, 월별.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예, 했고 두 번.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이게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죠. 교육 자료가 그러면은 애초에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 집행 지침이나 또 기재부에서 내린 예산 집행 지침, 감사원에서 내린 특수활동비에 따른 계산 증명 지침 이런 거 다 시행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영렬 검사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장부까지 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법원 판결에서 과거에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휘발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 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아니 그거 추진비 섞어서 얘기가 얘기하니까 제가 모아져 분명히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예.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지우고 주고 있으면 또 뭐 답변을 해보라고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아니, 직접하는 자.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에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다-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님, 최강욱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의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아,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국회의원이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법무자료를 낸 적 있죠. 보도자료를. 의원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업추비 얘기하는 추진비. 거예요? 업추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와 결제 금액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대로 맞다라는 법무부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딴 얘기 답변하지 아, 마세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죠? 그렇게 그렇게 검찰이 맞아요?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한 판결의 것으로 취지에 알고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는 지금 판결의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유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의원님, 그 법무부 박범계 그 장관이 있던 법무부입니다. 아시죠?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 저한테 법무부 따지시는지? 장관으로서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며 지금 판결의 취지대로 얘기처럼 그 정파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 공개를 제대로 못하고 판결 취지도 왜곡하면서 지금 뭐 업무 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거 지금 말장난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장난이 아니라 섞어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예. 판결이 이렇게 나온 취지가 뭐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감사원장님, 이 특활비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이렇게 판결이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한 취지가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 집행에 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뭐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여러 번 부탁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셨어도 이렇게 판결까지 가서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는 그런 논란이 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 목적 자체가 기밀성에 관련된 국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업무 추진비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깐족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미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오가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제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특유의 그 말꼬리 잡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게 핵심이 아니었죠. 판결의 취지대로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가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이 궁에서인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딴소리를 하면서 자꾸 끼어들고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제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그게 이렇게 동료 의원의 의견을 폄하하시고 무슨 경강부에 어쩌고 하시는 바람에 결과적인 파행을 일으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도 안 하시는 분이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좀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도껏 하십시오. 아니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정도껏 끼어들어가지고 하시라고요. 그 정도껏 끼어드십시오. 예. 왜 지금 제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같은 거 할 때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탄희 의원 1분 하겠다 그러면 딱 1분만 하라 그러고, 다른 의원님 아까 여당 의원님 나도 1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아 이거 숫자로 써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예. 논리에서 부족하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예. 다 하셨습니까? 책임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예. 아주 주관이 뚜렷하시고 원칙 확고하시다는 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기억하실지 그렇게 말씀 안 모르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초선 의원 때 제가 봤던 위원장님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김명배 의원도 가르치려고 정말 들고 최강욱 의원도 공정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예. 아니 뭐 그 남한테 의원도 하시면서 위원장님 소리 듣기 싫습니까? 님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난전이 자제해 주셨으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요. 발언에 최강욱 끼어들지 의원도 마. 자제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5597-7745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5597-77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